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개척자들의 김나영입니다. 커피에도 소믈리에가 있고요. 또 와인에도 소믈리에가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쌀의 소믈리에, 밥의 소믈리에가 있다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에도요, 과학과 예술이 숨어 있다는 얘기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농업기술원 함승일 밥 소믈리에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밥의 소믈리에가 있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와인 소믈리에는 잘 알고 계신데요. 밥 소믈리에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밥 소믈리에라는 이제 자격은 일본 치반협회에서 주고 있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자격증인데요. 약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밥 소믈리에 자격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시험 체계가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이제 애써 일본까지 가서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경기도에서 개발된 다양한 쌀 신품종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마케팅 업무를 하다 보니까 쌀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어떤 특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약간 체계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불분명했어요. 이제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제 고민되던 와중에 밥 소믈리에님을 모시고 저희가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어 시험지가 제공이 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험이다. 공부하면 좋다. 이제 이런 정보를 듣고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밥 소믈리에인데 한국어로 시험지가 되어 있으니까 해볼만 네. 하다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무슨 시험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언뜻 들으면 필기 시험 보고 왠지 뭐 이렇게 먹어보는 시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구성이 맞습니다. 어떤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뭐 이론적인 지식도 있지만 식미평가를 또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식미평가요? 네, 맞습니다. 먹어보는 거죠? 네, 밥맛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서 네. 이 맛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는 품종 간에 어떻게 다른가, 이 점을 이제 먹어보고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 결과를 이제 표시하는 그런 게 이제 교육과정과 시험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데 벼의 일생, 벼가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벼 품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아쉽게도 이제 일본 자격증이다 보니까 일본의 품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밥을 잘 짓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손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금 여기까지 오게 돼. 절대 금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요. 이 밥물을 그 쌀 양과 밥물의 양을 어떻게 비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식감이라든가 이제 뭐 밥의 노화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그 밥소믈리에 교재에 보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떤 그 식감의 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지식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고 유용했었고요. 팁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저도 기존에는 밥솥에다가 그냥 물 선 맞춰가지고 그냥 밥을 짓는 게 익숙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믈리에 공부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쌀의 양을 계량을 해야 된다. 쌀 양을요? 네, 이 점이 참 좀 생쌀을? 충격이었습니다. 네. 가장 많은 분들이 안 지키시는 게 쌀의 계량입니다. 맛있는 빵을 만드실 때 계량이 필수잖아요. 그렇죠. 빵 하실 때 계량이 실패하면 결과물이 잘못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처참해지죠. 예,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을 정확한 양을 계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밥솥에서 계량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전기밥솥으로 보통 다 이용을 하시잖아요. 전기밥솥에 한 눈금, 숫자 1이라고 써 있는 게 150g의 쌀을 의미합니다. 네. 예, 밥솥을 살 때 계량컵이 같이 제공이 되잖아요. 하지만 항상 잃어버리죠. 네, 항상 다 잃어버리시고 뭔가 엉뚱한 걸로 푸시거든요. 네. 아니면 쌀을 그냥 이렇게 들이부으세요. 네. 그러면 이게 쌀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모릅니다. 제 얘기하시는 것 네. 같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그 물 이렇게 대충 한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아? 네, 이렇게 네. 손으로 이제 가늠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완전 실패가 벌어지는 아, 겁니다. 우선 밥솥에 한 눈금은 150g입니다. 네, 네. 그 150g인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먹을 밥의 양이 얼마인가도 또 중요하잖아요. 오늘 먹을 사람이 3사람이다. 그러면 3인분의 밥을 지어야 되는데 네. 몇 g의 쌀로 밥을 지어야 될까요? 항상 10인분씩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가득하시는군요. 예. 얼려놓기 때문에. 네네네. 1인분의 쌀 양은 90에서 100g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양이 좀 적으신 분들은 80g 드시기도 하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g 정도 되는데요. 이 100g이라고 생각을 하면 3명이 드시면 2컵 300g을 하시면 되겠죠. 네. 예. 두 눈금. 네, 눈금에 맞추시면 안 돼요. 눈금은 네. 물선입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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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습니다. 눈금은 두 컵. 물선이고 숫자 2입니다. 두 예, 컵. 2컵을 넣었을 때 그 옆에 눈금이 있는데 그 네. 눈금에 맞춰서 물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아, 2컵에 물은 2에다 맞추면 된다. 네. 3컵 넣으면 물은 3에다 맞추면 된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위해로 많은 분들이 지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가장 간단한데 저는 좀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물 양을 계량하실 때 쌀 1에 물을 1.3배를 넣으시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1대 1.3. 예, 1대 1.3이 되겠죠. 쌀이 100g이면 물을 130ml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쌀과 물의 양을 결정해서 밥을 취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주 성공적인 밥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집에서 밥 누가 하세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론과 이제 실제가 네.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 경기미를 홍보할 겸 해서 경기미 소믈리에라는 교육 과정을 만들었는데요. 지난 7월에 1회차 교육이 있었고 이번 11월에 또 2회차 교육이 있었습니다. 1회차 교육을 할 때는 저희가 좀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네. 전국에서 30명 교육에 330분이 지원하셨습니다. 거의 10대 1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항의 전화도 받았고요. 왜 아주 더 열어달라. 네네. 너무 박하다. 네네. 그동안에 이런 교육에 목마르신 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네. 경기미 소믈리에 교육할 때 식미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저희 패트리디시에다가 저희 4가지 종류의 밥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색깔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져가시는 게 하나를 가져가시는데 이제 4개의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저걸 이제 가지고 가셔서 테스트지를 펼쳐 놓으시고 이제 기준이 되는 빨간색 밥을 먼저 드신 후에 나머지 노란색, 파란색, 녹색의 쌀을 순서대로 드셔보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빨간색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가 이거를 이제 보시게 돼요. 근데 이제 5가지를 보시게 되는데 첫 번째로 보시는 건 향기입니다. 향기. 네. 네. 이제 뚜껑을 열어서 향기를 맡았을 때 이게 어떤 향이 나는가, 기준과는 다르게 어떤 향의 강도가 어떻게 다른가, 또 다른 향이 좀 더 세게 나는 것들이 있는가, 이제 요것들을 향을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이제 밥알을 제치면서 이제 보고 계신데 이게 외관이 어떤가를 보는 겁니다. 아, 예. 쌀 알이 어떻게 생겼나? 네, 쌀알이 얼마나 예쁘게 잘 생겼는가, 그 다음에 균일하게 네. 이게 외관이 형성되어 있는가. 이제 깨진 쌀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 네.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면밀히 지금 관찰하고 계신 모습이고 이제 조금씩 네. 드셔보시고 계신데요. 이제 입에 넣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찰기. 아하. 예, 그 다음에 부드러우냐, 탄력 있게 단단하냐, 네. 식감. 식감. 예, 그 다음에 단맛이 나는가. 아. 예, 이 3가지를 입에 넣고 또 이제 비교를 하시게 됩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밥 소믈리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는 오래됐다 보니까 네. 굉장히 체계적으로 막 지도까지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이제 밥 맛지도라고도 이제 밥 부르는데요. 맛지도. 예, 네. 밥의 맛이 어떤가를 지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예, 이제 화살표가 이제 4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음. 위아래로 이렇게 세로축이 있고 이제 가로로도 있죠. 위아래는 지금 찰기를 의미합니다. 찰기가 많냐 네. 적냐를 얘기를 하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찰기가 많은 쌀이고요. 네. 아래쪽으로 갈수록 찰기가 없는 쌀입니다. 그다음에 가로로 보시면은 오른쪽은 부드러운 정도. 그다음에 왼쪽은
탄력 있게 단단한 단단한 예, 정도. 이 C핀이 있는 이제 이거를 의미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쌀 맛지도가 네. 일본의 쌀 가게에 걸려 있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 지도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이건 내가 직접 맛보고 내가 그린 지도입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장인 정신이시네요. 네, 근데 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일본 소비자들이 쌀을 고르는 기준이 우리나라 네. 소비자들이 고르는 기준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기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 지금 제가 밥소믈리에 자격 공부하면서 이제 여러 쌀 가게들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충격을 받은 게 일단 쌀 가게의 풍경이 좀 많이 달랐어요. 다양한 쌀들이 구비가 되어 있다는 점은 같았지만 이 쌀이 보관되어 있는 형태가 백미로 도정된 게 아니라 현미로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마트 가면은 이제 백미가 있지만 이 동네에 쌀 가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쌀 가게들의 현미가 이제 여러 품종, 전국에서 여러 품종이 와 있었고, 그 다음에 쌀을 고를 때 그냥 요거 주세요가 아니라 다 상담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네, 네, 이제 점원분들이 그 쌀가게 하시는, 사실 이제 주인 이제 하시는 분, 사장님들이, 쌀가게 사장님이 쌀가게 네. 사장님들이 밥 소믈리에 자격을 보통 가지고 있거나 예, 아니면 그거보다 상위 단계에 이제 코메 마이스터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나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밥 소믈리에는 고황 소믈리에라고 해서 우리가 밥하고 쌀이랑 분리하듯이 네. 예, 이제 밥에 대해서 중점으로 보는 게 밥 소믈리에고 그다음에 쌀을 중심으로 보는 게 유통 쪽에서 보는 게 쌀 마이스터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쌀 마이스터는 그 쌀 유통을 일정 기간 하신 분들이 딸 수 있는 아주 정말 높은 등급의 자격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오신 고객님들과 상의를 합니다. 이거는 뭐에 드실 건가요? 용도 같은 걸 물어보고요. 네, 평소에 어떤 식감을 좋아하시나요?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그럼 이 가격대에 이런 정도 쌀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상담을 거쳐서 그 수십 가지의 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네. 그거를 현미 상태로 보관돼 있던 것을 바로 도정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도정을 해서 드려요. 그러면은 그날 도정한 쌀을 집에 가서 바로 밥을 해서 드시는데 내가 먹고자 했던 요리의 용도에 딱 맞게 되는 거죠. 또 나 오늘 덮밥을 먹을 것 같다. 근데 덮밥에 가장 최적화된 품종의 쌀을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더불어서 오늘 갓 도정한 쌀로 밥을 지어서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밥이 어마어마하게 맛있을 진짜 수밖에 없습니다. 밥만 먹어도 맛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도정 얘기를 하셨어요. 네. 쌀 고를 때, 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도정이라고 많이들 꼽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도정이라는 네. 게? 쌀이 이제 건조되어 있고 이제 봉투 속에 그냥 담겨져 있는 모습을 이제 건조된 모습을 딱 보면은 이게 뭐 그냥 먹거리 식재료 그냥 이런 걸로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도정하기 전에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벽시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저희가 겉에 도정을 하게 되면은 쌀알 표면에는 영양소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럼 그 영양소들이 남아 있던 것들이 산소와 만나고 온도가 조건이 맞으면 이것들이 산패가 일어나면서 안 좋은 성분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그 순간부터 네. 산패가 시작된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근데 현미일 때는 겉에 왁스층이 있어서 비교적 안전한데요. 근데 이제 현미보다 조금 더 도정을 해서 들어가기 시작하고 백미로 갔을 때에도 이게 이제 영양 성분들 주로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성분들이 쌀알 겉 표면 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산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도정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최대한 빠르게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권장드리는 시간은 일주일 이내입니다. 도정하고 일주일 이내 먹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안전하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 2주 정도고요. 2주. 네. 근데 2주를 넘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 쌀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는 뭐 진공 포장을 해야 된다. 냉동실에 얼려야 된다. 신문지로 싸야 된다. 뭐 밀폐 용기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럼 가장 좋은 보관법은 냉장 보관이다. 냉장 보관이 가장 좋은데 지켜주셔야 할 게 쌀은 수분에 민감합니다. 예, 수분이 이제 한 15%에서 16% 사이에서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분이 과도하게 건조가 되거나 과도하게 더 늘어나는 환경에 있으면 쌀이 변질이 되겠죠. 네. 근데 특히 이제 건조하게 되기가 쉬운데요.
건조하게 되면은 쌀알 표면에 금이 가면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아하. 예, 쌀이 갈라지면 굉장히 맛이 없는 밥이 됩니다. 퍼석퍼석하게. 퍼석한 것도 있는데 그 밥이 엄청 질게 나오는 경우 있지 않나요? 어떻게 노력을 해도 밥이 질어요. 그게 제 잘못이 아니었군요. 예, 그 경우 쌀이 보관이 잘못됐거나 네. 이제 너무 오랫동안 묵히면서 과도하게 건조되면서 갈라진 쌀들이 많아진 음. 경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밥을 하셔도 밥이 너무 질척거리는 상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도 중요한데 보관 전에 어쨌든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많이들 사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종류도 많고 브랜드도 많고 뭐 임금님 쌀, 대왕님 쌀 뭐 엄청 많은데 뭘 보고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딱 사실 한 가지 기준을 주신다면 어떤 거예요? 품종을 좀 보시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품종. 싶고요. 네. 예,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 쌀을 이제 최고 품질로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품종을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님표 2000쌀 같은 경우는 알찬미라는 품종을 선택을 하셨고요. 임금님표는 브랜드인 거죠? 예, 임금님표가 브랜드, 음. 알찬은 품종명. 아, 브랜드와 품종명이 다른 건데, 네. 네, 지금까지는. 네,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재배가 되어 오다가 음. 이게 이제 반백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흘렀으니까 네. 이 기후도 좀 변화가 됐고요. 이 사람들의 입맛도 변화가 됐어요. 그 새로운 품종들이 나왔는데 사실 추청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품종을 이제 바꿔야겠다. 추청으로 계속 있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해서 다양한 이제 새로 개발된 품종들로 바꾸기 시작하셨고요. 이제 여주에서는 진상이라는 품종을 선택을 진상. 하셨죠. 네. 그래서 여주 대왕림표 쌀은 이제 진상 품종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천의 임금님표는 최근에 또 알찬이라는 품종으로 바꾸셨어요. 알찬.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온라인에서 특히 맘카페에서 특히 유명한 쌀이 하나 있죠. 이제 수양미라고 해서 제가 먹어본 거 나왔습니다. 이제 화성산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드셔보신 분도 아실 건데 향이요. 음. 밥을 하는 도중에 배가 막 고파지는 향이 막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약간 인위적이다고 느낄 정도로 어떻게 밥 향이 이렇게 나지? 이제 이런 장르를 이제 향미라고 부를 수가 향미, 있는데요. 네. 향이 나는 쌀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향이 나는 쌀이 좀 흔치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향미가 처음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맛있는 네. 밥이 이렇게. 예, 이제 아까 제가 식미 테스트할 때 첫 번째가 향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향과 이 외관이 주는 이 요소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향에서 일단 많은 충격을 받으시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쌀이 식감이 다릅니다. 기존에 드시던 다른 쌀보다는 네. 식감이 좀 다르셨을 건데 아밀로스 함량이 낮은 쌀이에요. 네, 아밀로스 함량이 낮은 저아밀로스 쌀, 중간찰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게 향미이기도 하지만 중간찰이기 때문에 식감이 찰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정말 많은 브랜드도 있고 최근에 뜨는 쌀 브랜드도 있는데 오늘 쌀 소믈리에께서 가지고 나오신 쌀은 지금 앞에 놓인 네. 네. 왜 이걸 선택해서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해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쌀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연천 지역이 기존에는 쌀로 그렇게 유명한 지역은 아니었었어요. 경기도 연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아, 네, 네. 네, 경기도 연천이 쌀로 이렇게 잘 알려진 지역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온난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금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북부 지역은 그래도 아직 온도가 낮은 게 유지가 많이 되고 그렇죠. 있고요. 연천은 서울 위에 있는 지역이니까.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맛있는 쌀이 재배가 되려면 이게 쌀알이 여물 때 등숙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온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 됩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한 10도 정도 벌어져 줘야 되거든요. 일교차가 커야지 쌀이 맛있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뭐 과일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일교차가 맞아요. 많아야 된다. 그리고 예. 비 오면은 과일 막 맹탕된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그 일교차가 연천 지역이 지금 좋은 가장 경기도 북부다 보니까 네. 가장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연진이라는 품종을 도입을 하셨어요. 네. 그 연진이라는 품종을 저도 특히 좋아해가지고 집에 항상 구비해 놓고 먹는 거는 거의 연진 쌀이거든요. 밥 소믈리에가 선택한 연진 쌀. 네, 네.
네, 이 연진이라는 품종이 참 재밌는 게 그 중간철은 아닙니다. 중간철이 부드러운 식감, 그다음에 찰진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연진은 일반적인 맵쌀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연천의 보배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이게 참 저는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연천의 그 기후 자연 조건을 담아냈기 때문이죠. 예, 근데 이 연진이 근데 무슨 뜻이에요? 연천의 보배진. 아, 네. 연천의 연진쌀 뜻이 연천의 보배다. 네, 맞습니다. 보배가 되는 쌀이다. 네, 그리고 이 이름을 연천 군민분들이 제안을 하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더 귀한 뜻깊죠. 이름이네요, 진짜. 예. 연천의 연진쌀을 드시고 계신다. 막상 드셔보시니까 뭐 밥 소믈리에 자격증 따시면서 다양한 쌀 드셔보셨잖아요. 그건 어떤 점이 좀 달라요? 최근에 이제 부드럽고 찰진 쌀이 많이 선호가 되다 보니까 이 중간차의 쌀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식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네. 찰진 성격이 강해질수록 밥알이 흩어지는 느낌은 좀 약해집니다. 밥알이 입에 들어갔을 때 쭉 흩어지면서 풀어지는 거. 예, 풀어지면서 입안을 채우고 네. 이게 또 풍성하게 씹히는 그 느낌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찰진 성격이 강하면 서로 좀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약해지는데 이 연진 같은 경우는 이 밥알이 적절하게 잘 풀어지면서 하나하나가 탄력이 있는 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진으로 가장 즐겨 먹는 메뉴가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에 특화된 쌀이다. 네, 그 볶음밥도 좋다고 하는데 볶음밥은 제가 좀 게을러서 잘 못하고 있고요. 비빔밥에 특화된 쌀이다. 예, 비빌 때 참 재밌는 게 보통 이제 밥으로 이제 조금 찰지거나 아니면 이제 떡밥이라고 그러죠. 약간 이제 뭉치는 성격이 있는 그런 쌀들을 이제 밥을 이제 비빌 때 네. 잘 안 펼쳐지거든요. 그렇죠.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막 갈라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연진 쌀은 밥 숟가락으로 한번 쓱 훑어보시면 밥알이 부드럽게 쫙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색다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펼쳐지면서 밥알이 뭉개지지도 않아요. 아, 근데 우리 그러면 밥알이 굉장히 단단해서 식감이 딱딱하지 않을까? 별로지 이럴 않을까요? 수도 있잖아요. 약간 마른 근데, 느낌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밥알은 또 부드러워요. 씹었을 어허, 이거 참. 때. 네. 어허, 이거 참 부족함이 없네요. 네, 정말 여태까지 이런 식감을 주는 품종이 흔치 않았거든요. 이제 가장 유사했다고 보는 게 이제 신동진. 아, 신동진도 네, 들어봤습니다. 신동진이 밥알이 약간 크면서 통통하면서 좀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식당에서도 많이 쓰셨어요. 예,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신동진은 잘 재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연진이 나오면서 경기도에서도 신동진처럼 이제 식감이 풍성한 살아있는 쌀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뭐 빠에야 같은 거 전문으로 네. 하시는 분들, 또 리조또 같은 거 전문으로 하시는 식당 이런데 셰프님들도 한번 드셔보시면 아 이걸로 써야겠다. 아, 연진쌀. 네, 이런 의견을 많이 내놓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척자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함승일 주무관과 함께 쌀 이야기, 밥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저녁 시간이라서 청취자분들도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맛있는 저녁 식사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척자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